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그동안 퐁당 휴일도 있었고 지난주까지도 수요일 중간에 하루 휴일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리듬도 그렇고 생활 리듬도 약간 깨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쭉 연결되는 시장이니까 좀 더 이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컨디션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가 그렇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1.0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꽤 좀 빠졌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살짝 또 낙폭을 줄이면서 0.09%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시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나올라 그렇게 쭉쭉 뻗어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코스피 시장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우리 지금 이때쯤에 갖고 제가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한마디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점쯤에 갖고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다우지수 이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이때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닌데 지금 곧 이거 돌파할 기세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모습인데 자, 이게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있죠. 블랙록이라는 운영사가 있는데 그쪽에 3분기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사상 최대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려 1경 5,500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자, 이거 조금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뭐냐면요. 자, 3분기에 자금이 유입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미국도 금리 인하 있잖냐. 그러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간 거 아니냐. 자산 운용사로 몰려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심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게 9월 중순이잖아요. 9월 중순인데 자금 유입은 그 전서부터 시작해갖고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금이 뭘까 도대체?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좀 말씀드렸던 미국 재무부 관련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국 대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런 것들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를 아무래도 원하겠죠.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초박빙인 상태인데 앨런 장관이 이 트럼프를 정말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긴 싫어할 만도 하죠. 이 트럼프는 앨런 장관은 좀 얌전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이 트럼프는 정반대 스타일이죠. 그리고 연준 의장을 할 때 앨런 장관이 연임을 못했죠. 그 트럼프가 중간에 잘라버렸는데 아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다는 얘기가 연준 의장 키에 비례 갖고 시장이 좋다는 등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트럼프가.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앨런 장관은 트럼프 대선 불복으로 인해서 의회가 난입 사태가 있었죠. 그걸 보고 정말로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재무부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한 거 아닌가. 시중에 자금을 풀면서 그런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시장도 한번 요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독일 시장 한번 볼게요. 자, 독일 시장 주가가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사상 최고치예요. 자, 주봉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일 경제는 2022년부터 0%대의 성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31년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당장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경제 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야, 이게 진짜 과연 법을 거품이 아니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봅니다. 대선 때 뭐 그 전까지야 별일은 없겠죠. 근데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재무부에서 돈을 푼 효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면,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부채 한도에 대한 그런 협상도 좀 해야 될 겁니다. 부채 한도 또 꽉 채웠어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거품이 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되돌릴 가능성들, 시장이 좀 어려울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도 좀 이 시장이 좀 어지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뭐 그 무렵쯤 해갖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너무 공격적인 매매, 이런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 약간 좀 시장에서 살짝 좀 떨어져 나와서 시장을 좀 관찰하다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경제가 엉망인데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유독 약합니다. 그 독일보다도 훨씬 못해요. 자, 뭐 이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뭐 우리나라 실적 부분들, 3분기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기대치만큼 좋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시끄럽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 무슨 의혹 이렇게 막 터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저 중동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독 약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거쳐지는지, 정치적인 그런 의혹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즉 너무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좀 피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선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이 이제는 이렇게 돌아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이었었던가요? 하여튼, 예, 이날이었었네요. 이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아 나오죠. 예, 시장 돌아 나와서 22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지선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는 또 62평선이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중간에 있는 242평선에서 아침에 한번 거기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올라온 모습인데, 242평선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62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62평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대략 이게 2600 한 60포인트 근처 정도? 자, 그쯤 됩니다. 지금 2623포인트인데요. 그렇게 위쪽으로 공간이 그렇게 아주 크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62평선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종목별로는 뭐 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해서 조금 현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수급 상황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자, 외국인들 791억 정도를 샀네요. 자, 이거 파는 거 보면 매수할 때보다 팔 때 규모가 훨씬 더 크죠. 팔 때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매도할 때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강한 반등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자, 일단 뭐 외국인들 일단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3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오늘 분 차트 오늘도 보면 난리였습니다, 진짜. 아침에 뭐 한 200억 정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불과 뭐 한 3, 40분 정도 만에 이걸 5천억 수준까지 순매수를 했어요. 그랬다가 또 2천억 정도까지 순매수를 줄였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쭉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 무렵에 봤을 때 오장 현물장 동시효과 때 그때 한 6천억 정도를 샀었어요. 자, 근데 지금 3,8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로 끝났죠.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이들은 트레이딩 관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콜럼버스 데이라고 채권 시장은 없어요. 주식 시장은 하는데 채권 시장은 없습니다. 한 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렇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20선에서 60선, 박스권 정도로 보시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이때 뭐 62평선 정도는 조금 박스권 상단부에 가까운 단기적으로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보시면 먼저 좀 움직였죠. 코스피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닥 시장이 그전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근데 뭐 지 혼자 코스피 시장 냅두고 혼자 쭉쭉 뻗어가긴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평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섹터별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쫓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하는 건 좋은데요. 금요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 뭐 그런 거로 인해 갖고 테슬라 기대감을 갖고 뭐 쫓아 들어갔으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이나 쫓아 들어갔으면 그거 딱 공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도 손실이 꽤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쫓아가는 매매 이거 안 됩니다. 쫓아가는 매매 안 되고 좀 차분하게 약간은 느긋하게 한 템포 늦춰서 사더라도 좀 이렇게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외국인들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509억 정도 팔았는데 뭐 그나마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 좀 덜한 모습이죠. 자, 하지만 509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이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면서 또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62평선에서 저항을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또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62평선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시황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쪽하고요. 로봇 두 개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는 대표주 삼성전자가 낙폭 과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매도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려울 게 없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자, 요게 제가 일부러 월봉을 좀 먼저 켜놨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에 여기서 바닥 찍죠. 요게 51,800원 정도예요. 51,800원 저점 찍었는데 우리 지금 오늘 종가 삼성전자가 68,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뭐 그냥 더 많이 빠졌으니까 더 빠질 거 없어요. 이거는 조금 곤란한 얘기죠. 자, 우리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는 40조 대가 나왔던 그런 때예요. 근데 2023년도에는 6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실적은 쭉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음에 6조 5천억까지 빠지는 걸 반영한 주가가 51,800원이에요. 근데 PBR이라는 거 있죠, 우리. PBR이라는 거는 주당순 자산 대비해 갖고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몇 배 수준에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PBR이 1.03 약간 넘었어요. 1.04 약간 안 되고. 자, 이때 삼성전자의 BPS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당 순자산이 5만 원 정도였어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순자산은 좀 벌었잖아요, 또. 좀 벌었으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주당 순자산은 올해 말 기준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려면 이때 40조 벌다가 이때 6조 5천억 벌었는데요. 내년에 삼성전자 6조 5천억 벌겠습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 보면 올해보다도 뭐 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꽤 있어요. 자, 삼성전자의 주당 순자산이 5만 5천 원. 얼마 전에 여기 지난주에 찍었던 게 58,900원을 찍었죠. 자, 그러면 PBR 기준으로 해갖고도 1.0405 그쯤까지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자, 요거는 저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줘요. 은행에 있는 거 지금 이런 거 삼성전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거 지금 뭐 좀 더 빠지더라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더라도 얼마 안 빠진다. 은행에 있는 돈 뭐 이런 것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차근차근 뭐 분할 매수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일봉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지금 삼성전자는 더 빠지기 어려운 주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강하게 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걱정할 일인지 오늘 설명 들어보셨으면 뭐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드렸고요. 종목을 저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 종목 오늘 또 골라봤습니다. 자, 제우스라는 종목인데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어요. 작년부터도 매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매매해갖고 뭐 좀 무상증자 증자할 때 이때도 증자 전에 이때도 좀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봄 이후에 되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단 한번 끊었던 종목이에요. 이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런 모습이라서 한번 끊었었는데 지금 이제는 또 바닥을 좀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 제우스는 실적 호전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입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요게 4천억대 정도에 있어요. 4천억 약간 넘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는 실적이 되게 형편없었어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났나? 그쯤 됩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올해 연초에는 좀 더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조금씩 줄었습니다. 연초에는 한 690억 정도 나오던데 지금 예상치는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600억 정도 흑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600억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4천억 약간 넘는 수준이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시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HBM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HBM 쪽에서 이 원래는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세정 장비는 말 그대로 반도체의 오염물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죠. 자, 근데 이게 주로 전공정에서 쓰였습니다. 자, 지금 근데 저 후공정 쪽에서는 거의 안 쓰였는데 반도체를 이 HBM이라는 게 D램을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제거하는 게 깨끗하게 제거해야 이게 아무래도 수율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도 이 세정 장비를 쓰는데요. 올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에 모두 후공정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올해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부터 매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생생한 거죠. 올해 후공정 쪽 세정 장비 쪽 매출이 한 600억 이상은 될 거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로봇 쪽을 제가 되게 좋아하죠. 자, 이거 장비 업체들이죠. OLED 장비 업체들한테 뭐 같은 저 장비 업체니까 뭐 알고 그런 사이겠죠. 협동 로봇을 납품을 했어요. 우리 저런 것들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매출액 얼마 안 나옵니다. 몇백억 수준이고 계속 적자인데 시가총액 4천억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유일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직각 좌표 로봇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근데 그 유일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제우스보다 더 커요. 시가총액이. 자, 근데 600억 버는 회사 그리고 그 협동 로봇을 납품한 그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 시가총액이 4,200억이라면 자, 이거 실적 호전이나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바닥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닥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여기서 처음에 좀 반등이 나오면 첫 번째는 뭐 이쯤에 걸리겠지만 요거는 돌파하리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한 저 전고점 근처 정도 거기가 16,000원 가까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요거 제우스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다음은 로봇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를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그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이 로봇 섹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2차 전지 그리고 2017년도에 5G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주봉으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도 우리 전기차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도 자, 이때가 2015년이고요. 자, 뭐 2015년에 이때 최저가 779원까지도 돼 있었네요. 물론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 57에 30, 3,500원, 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랬지만 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절대로 못 들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2015년도에 이 2차 전지 위치에 있는 게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5G 섹터도 마찬가지죠. 이 5G 섹터들도 얼마나 거품을 많이 물고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 토마토 TV 시청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7배 정도가 올라오죠. 자,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 이렇게 하고 남들 많이 벌었을 때 들어가면 꼭지입니다. 자, 그 꼭지가 아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섹터는 로봇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저 테슬라 옵티머스가 저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 야, 그것도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중간에서 뭐 얘기도 하고 사람들 청중들 사이에서 얘기도 하고 야, 수박 주스 한 잔 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조금 헤매긴 하던데요. 수박 주스를 이렇게 따라서 주고 얘기도 하고 그런 로봇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벌써 이 컵 쌓는 로봇 같은 경우는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준호 교수님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절대로 다른 얘기, 그런 얘기 하실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AI가 적용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한번 또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뭐 사족 보행 로봇도 말씀드리고 협동 로봇도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2차 전지 그리고 2017년도에 5G 섹터가 지금 로봇이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못 살 이유도 없고 못 들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자,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기 전에 제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PNX 미케닉스가 일주일 만에 45%가 나왔죠. 요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움직임 나올 만한 종목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흑자 기업이에요. 처음에 신규 상장되고 지금 신나게 두들겨 맞는 중인데 요런 것도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아까 PNX 미케닉스 45%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리고 45% 수익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는 뭐 더는 리뷰 안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도 제닉스도 좀 있으면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뭐 빠른 순환매 장세입니다. 내동매매는 절대로 금지하시고요. 어떤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이슈가 아직까지 안 나온 그런 종목을 하나 또 골랐으니까 그것 좀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이슈 발생 전에 선침에만 유효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호전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뭐 크게 무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한 시장이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종목 하나 들고 히든카드에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